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교무지원처장 김정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어떤 점을 더 강조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학생활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1년에 개교한 사이버 대학입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과 이용후생의 실용주의 정신을 계승으로 해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숭고한 학문 정신과 인간애가 조화된 실용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이용후생 교육 이념입니다. 이 이용후생의 교육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서 창의적, 실용적, 봉사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에 맞춰서 짜여져 있는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2년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의 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모두 13개 학과가 현재 있습니다. 식물치유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군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독도학과가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복지학과와 심리상담치료학과가 있고요.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찰행정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운동재활치료학과, 그래서 모두 1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시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많은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보육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과에서 과연 할 수 있나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학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학교 이름이 뭔가요? 맞아요.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거든요. 우리는 복지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주로 하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 13개 학과에 모두 사회복지사 과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유아보육학과에서든 심리상담치료학과에서든 군사회복지학과나 아니면 생활체육복지학과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학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플러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평생교육사, 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청소년 지도사 관련돼서 심리상담은 사회복지사 플러스 심리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사회복지학과라고 되어 있는 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학과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뭔가요,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학과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깔려있다,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과마다 기본과정이 있어요. 영유아보육학과는 영유아보육학과만의 기본과정이 있고요. 생활체육복지학과는 생활체육복지학과의 기본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개별로 맞춰드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이 필요한 자격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격증을 먼저 생각하고 확정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선택한 자격증대로 2년간의 교육과정이 자동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수강 신청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를 하겠다라고 개별형 맞춤식 교육과정 선택을 하셨다면 시스템에서 사회복지와 건강가정사가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해주실 거 뭐냐면 실습할 학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부터 모든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5년 1학기에 실습을 할 건지 2학기에 실습할 건지를 정해서 학과 튜터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은 어떻게 등록을 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입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학사 도우미라고 있어요. 학사 도우미를 클릭하시면 자기계발형 맞춤식 자격증 선택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자기계발 기본과정하고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하고 두 개의 그 교육과정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과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대학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입시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빨간색 화살표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입시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입시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학사 도우미라고 있어요. 네, 학사 도우미 보이시죠? 학사 도우미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밑에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이라고 떠요. 마찬가지로 자기계발형 맞춤식 자격증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휴대폰 문자로 수험번호와 비밀번호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험번호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창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창을 누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어느 학과고 이름이 누구고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계발형 맞춤식 과정, 그다음에 기본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밑에 보면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 보시면 제가 지금 보는 위치에서 좌측에 기본 교육과정이 있고요. 우측에 자기계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려보육학과에서 나는 기본과정을 할 거예요. 영려보육학과의 기본과정은 보육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두 가지입니다. 저는 기본과정을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 기본교육과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보육교사 자격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바로 그 옆에 있는 자기계발형 맞춤식 자격증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육교사 2급과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과정이 아니라 뭐예요? 예, 자기개발형 맞춤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이 사회복지사를 원하면 사회복지사 예, 옆에다가 클릭하시고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자격증 선택을 누르시는 거죠. 자격증 선택을 누르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은 일단 자격 선택을 했고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28과목에서 최대 31과목까지 우리가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91학점, 94학점까지도 우리가 이수를 하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모두 17과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0과목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17과목을 선택하면 몇 과목이 남나요? 그쵸? 13과목이 남거든요. 그래서 13과목에 해당하는 예, 과목을 또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건강가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뭐 건강가정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3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건강가정사를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 나는 청소년 지도사를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어디에다 체크하면 될까요? 그렇죠. 청소년 지도사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뭐를 누르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격증 선택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격증 선택을 누르면 다시 화면이 바뀝니다. 와, 교수님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영유아 보육학과 학생 걸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영유아 보육학과 그 학생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랑 건강가정사를 하게 됐을 때 과목 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과목은 영유아보육학과에서 열리는 과목으로 네, 하나하나씩 자격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회복지사와 뭐 청소년 지도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17과목이고 청소년 지도사 3급이 7과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수강하시는 분 중에 학사 예,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학교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네, 재입학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서 나는 청소년 지도사를 할 거야 그러면 4년제 학사가 있는 분들은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급의 경우에는 모두 8과목을 듣고요. 3급의 경우에 전문학사 이상은 3급이거든요. 3급의 경우는 7과목을 들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학사 이상 졸업을 하셨고 청소년 지도사 2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학과 튜터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이 모듈에 이 자기개발력 맞춤식 교육과정 선택에 자격증 선택에 원하는 자격증 그 내용이 없다,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이름이 없는데 어떡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각 학과에 저 튜터 연락처도 제가 말미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각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하셨다 그러면 사회복지학과 튜터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이 과정과 이 과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선택 과정이 학과마다 모듈이 다 상이에요. 학과마다 모듈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내가 선생님들이 선택하신 그 학과에 없는 모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과 튜터에게 연락하셔서 네,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자격증 저장을 클릭을 해야지 저장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체 그 자격증 과정과 과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보육학과에서 사회복지와 건강가정사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과목들이 지금 뭐 몇 과목인가요? 아동미디어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과목이 있는데 맨 마지막 이제 가족보호사 2급 다 민간 자격이고요. 그리고 단일 교과목이지만 단일 교과목이죠. 이 과목들을 수강했을 때 또 우리 그 총장님 명의로 주는 민간 자격증을 신청해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민간 자격증 관련해서는 학과 튜터에게 문의하거나 아니면 학과의 학과장님들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 가정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나는 역시 어르신들보다는 나는 청소년에 더 관심이 있어. 아니야. 나는 아동이 영유아가 너무 좋아. 보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선택을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다시 앞서기야 돼서 앞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클릭하시고 최종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교육과정대로 네,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프라인 대학이나 다른 사이버 대학 홈페이지 제가 이제 교무처장이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학교처럼 개발형 맞춤식 교육과정 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과에서 정해진 그 교육과정대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내가 그 학과에서 그 열려있는 오픈된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지만 우리가 이 뭐 사회복지라든지 평생교육사라든지 청소년주소사라든지가 각 학과에 전공으로 깔려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과정을 다 수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을 선택하신 거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두두두두두두 입학식이에요. 네, 입학식이 바로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번에는 이제 3월 4일 날 개강을 합니다. 3월 4일 개강을 하면 3월 4일 날 밤 12시 00시 네, 00시에 1주차 강의가 올라갑니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월 4일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컴퓨터가 맞춰져 있는지, 기본 그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각 가정에다가 대학생활 안내라는 책자를 발송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생활 안내를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듣지만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대학생활 안내를 펼쳐놓고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컴퓨터의 사양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사양이 맞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접속하는 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갖고 계신 하드웨어 환경하고 소프트웨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컴퓨터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환경하고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PC하고 사양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시고 사양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글, MS 워드,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PDF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과제를 내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한글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글로 많이 작성을 하니까 컴퓨터를 새로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한글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바로 그 한글을 여러분들이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까는 게 어려우면은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구입한 곳에다가 한글 파일을 좀 깔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래전이죠. 10년 전 이상 예전에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대부분 한글을 알아서 다 깔아주고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새로 구입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글이 안 돼가지고 한글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한글을 제가 깔아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노트북을 새로 장만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한글을 직접 깔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대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로그인을 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수업을 듣거나 뭐 과제를 내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뭐 범용 공동 인증서나 뭐 네이버나 아이핀이나 네, 이런 어떤 인증을 통해서만 우리가 강의를 듣고 시험이나 과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따라서예요. 네, 그래서 다른 우리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이버 대학 그리고 원격으로 진행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그 검증 방법에 의해서만 강의를 수강하시고 시험과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공동인증서, 아이핀, 네이버 인증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범용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은행 거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공동인증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은행 업무는 일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이 학교는 반드시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용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요, 수수료가 4,400원이 붙어요. 그리고 1년마다 이거를 갱신을 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지만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 현재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안에 놓기 때문에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그 신년사 넣으신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우리 총장님께서 교직원들에게 또 재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어떤 말씀에 신년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로그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로그인을 여러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스마트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일반 공동인증서, 아이핀,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우리가 인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1번 뭐를 누른다? 공동인증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인증서로 들어가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학번을 입력하고 밑에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로는 입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학번하고 비밀번호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학번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기 전날 나와요. 근데 3월 4일이 개강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고, 3월 2일이 토요일이고, 3월 3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2월 29일 정도에 학번은 발급 예정이다. 이건 발급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28일 날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개강하기 전날 나오기 때문에 2월 29일 정도에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는요, 여러분들이 입학 원서에 기록한 휴대폰 번호 있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봤던 익숙한 화면인데요. 그래서 이 인증서 위치가 하드디스크냐, 이동식 디스크냐, 뭐 저장이냐, 보안이냐, 휴대폰이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범용 공동인증서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하드디스크 하면 되고요. 나는 뭐 이동식 디스크 외장하드라든지 USB에다가 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동식 디스크를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휴대폰에다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휴대폰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 위치를 잡으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5번의 인증서 암호, 여러분들 각각 갖고 계신 암호 있잖아요. 이 암호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범용 공동 인증서가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용 공동 인증서 수수료는 4,400원이고요.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범용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시는 거는 사용하시는지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아이핀을 통한 로그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화면이에요.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에 이제 스마트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일반 공동인증서 아이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핀을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학번을 입력하고 이제 로그인을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핀 창이 열리면 아이핀 아이디랑 비밀번호 문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로 비밀번호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완료를 하시면 로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스가 발급 기간이고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핀의 그 사용 기한은 3년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화면이죠. 반갑죠, 여러분? 거기서 이제 1번 아이핀을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학번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세 번째 로그인을 눌러요. 그 옆에 있는 창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바뀌면 여기 이제 그 4번이라고 돼 있는 데에다가 아이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이제 그 문자 나오잖아요. 뭐를 입력하라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잘 안 보이거나 1인지 7인지 막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눌러요. 소리 그러면 3, 0, 1 나와요. 그러면 3, 0, 1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문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서 이제 5번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 6번 확인이 나와서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이핀으로도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이버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로그인하고 네이버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네이버하고 연동된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가 네이버 인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외장하드나 USB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뭐 언제 어느 곳에서 다 컴퓨터만 있으면 네이버 인증이 가능해서 네이버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센터가 발급 가능 기간이고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증의 사용 기한도 3년입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 화면이에요. 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네이버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학번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자 4번으로 보이는 창이 뜹니다. 네이버 창이.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네이버 아이디와 네이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본인 인증하라고 뭐라고 할까? 딸랑 그러고 올까요? 다 이게 소리가 다른데? 그래서 인증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자동으로 이게 인증이 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인증을 하실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하고 네이버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던 아이핀을 사용하시던 네이버 인증을 사용하시던 어느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거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강의실 입장을 하시면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네. 저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차에서 아니면 전철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강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요.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앱을 우리가 어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다운받거나 아니면 그냥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휴대폰에 검색에다가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을 치세요. 그러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플을 깔지 않아도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 나오면 걔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화면이 휴대폰 화면에서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을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 뜨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네, 지금 현재 뜨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떠서 여기에 보면 원서 접수하기, 입시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뜨거든요.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맞아요. 네. 2번 대학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자, 그 옆에 있는 이 화면이 뜹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나 범용 공동인증서나 다 똑같아요.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스마트 로그인을 하면 돼요.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나오는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4번에 네이버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시고요. 휴대폰으로 수강을 하실 때는 일반으로 해도 들으실 수는 있어요. 휴대폰은 괜찮거든요. 자, 5번은 네, 네이버가 아니고 내가 일반으로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네이버라고 써 있는 옆에 요거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떠요. 네, 이 화면이 뜨면 일반 IP 네이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반을 클릭하고 네, 그러면 화면이 바뀌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자, 4번은 네이버 인증을 했을 때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똑같이 네, 네이버 인증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으로 로그인 했을 때는 이 5번 이 화면이 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반 학번하고 그 비밀번호 있죠. 학번하고 비밀번호를 네,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6번에 있는 강의실 입장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강의실 입장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예, 강의실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떠요. 그러면 맨 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대학 홈페이지, 입시 홈페이지가 이제 있고요. 네, 이건 이제 현재 대학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소개, 학과 소개, 입학 안내, 학사 운영부터 쭉 되어 있는데 제가 학사 운영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학사 운영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학사 운영을 클릭하면 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사 운영은 이렇게 학칙과 학사 일정, 그리고 학사 제도, 장학 제도, 병무 안내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뭐 예를 들어 휴학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재입학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일들이 생겨서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학과에서 튜터가 그리고 휴학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학과장하고 면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유로 휴학을 하는지 또 교수님들이 알아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또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님들하고 관련돼서 상담을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휴학계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학사 운영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운영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지원 센터를 클릭을 하면 다니다 보면 뭐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교 재학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 학사 지원 센터에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뭐 수업 도우미,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부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누르면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수님 컴퓨터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커서가 먹히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계속 버퍼링이 일어나고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학교를 연락하면 원격 지원을 해줍니다. 원격 지원할 때는 원격 지원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수강 정정을 신청하든지 개인 학적을 조회를 하고 변경을 한다든지 학번이나 비밀번호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재학생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각각의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학사 지원 센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내가 이게 궁금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사 지원 센터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고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거를 또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은 말 그대로 공지예요. 그래서 뭐 학사 공지나 학교 소식이나 또 일반 공지, 또 보도자료, 그리고 실습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 제가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습을 하시게 되면 실습 신청서를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실습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그 학번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강의실을 입장한 후에 상단에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그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네, 왼쪽에 일반 공지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공지를 누르면 한 10개 정도 공지가 있는데 이 10개 정도 공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실습에 관련된 네, 내용이 한 1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실습하시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각 학과에서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지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강좌는요, 뭐 학생 동정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장애 학생들의 어떤 고충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상담을 한다든지 뭐 스타디나 이제 동아리 모임들 관한 것들은 이렇게 학생 광장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학과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학과에 뭐 계신지 제가 이제 다 다르니까 모르는데 각 학과마다 이제 동아리 활동도 모임도 있고 제가 그 멘토 멘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나 예, 멘티가 이제 필요하시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3월에 멘토 멘티 관련해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멘티나 멘토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강좌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어가면 이제 학기 개업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학습자 기본 PC 사양이라든지 공동 인증 안내, 강의실 입장하는 거, 그다음에 강의실 구성 및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 뭐 성적 평가, 뭐 과제, 뭐 이런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 오리엔테이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활 책자를 보실 수도 있고요. 네,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 클릭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 네, 그 보면은 맨 마지막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예, 클릭을 하면 네,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하는 거, 조직도, 게시판, 동영상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무지원처장이면서 교수학습 지원센터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월 1회, 연 12회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지원센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수 지원, 학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지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예,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비교과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교과가 뭐냐? 도대체 무엇을 비교한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빵 이렇게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교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비교과예요. 비교과. 네, 우리가 대면, 비대면처럼 예, 교과, 비교과라는 거죠. 그래서 각 학과에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뭐예요? 교과잖아요. 그 학과의 그 자격에 맞는 교과과정을 우리가 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과라는 것은 그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구성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은 예, 온 오프라인 예, 블렌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해서 네, 하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모두 12개 비교과 프로그램이 예, 실시가 돼서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거기 동영상이라고 있었어요. 그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 12개가 지금 그 줌으로 했던 거, 대면으로 했던 게 다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학기도 3월부터 시작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또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 취창업 특강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복지든 뭐 평생교육사든 네, 나가게 되면 회계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대비 회계 특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직업 선택이라든지 진로 관련된 검사를 하고 예, 직업 관련된 이런 이제 상담 특강도 했고 MBTI 특강도 했고요. 네, 그때 건강한 몸, 활력 톡톡해서 이제 운동 관련된 이런 그 수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컴퓨터 기초 활용에 대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활용 능력, 그다음에 보고서, 예, 과제 작성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강의실 입장을 합니다. 네, 강의 수강 방법입니다. 강의실 입장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화면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학생 아이디로 해서 인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제 제 거를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강의실 입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 중인 이제 그 강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학기는 7개 예, 과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7개 강좌가 쭉 열려요. 그 어떤 분은요, 7개 중에서 맨 앞에 것만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6개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주 정도에 되면은 출미가락이라 그래서 출석을 못한 분들을 튜터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취하다가 통화가 안 되면 각 학과의 학과장들에게 출미가락 그 명단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하면 교수님 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100%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만 듣는 거 아니에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학습 중인 강좌에 7개 과목이 뜹니다. 7개 과목을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맨 앞에 있는 것만 계속 쫙 100%다 들으셨어요. 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7개 과목을 다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개 과목이 뜨면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바뀌어서 좌측에 보면 1주부터 13주차까지가 쭉 나와 있고요. 위에 카테고리는 뭐 강의 계획서, 게시판,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 토론, 과제물, 시험, 그리고 뭐 그 성적 이의 신청 해가지고 쭉 카테고리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평가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강의 계획서는 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재는 어떤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방법이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 과목도 있고요. 출석, 중간고사 대신 토론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과목도 있고요. 또 어떤 과목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론, 참여도 이렇게 있는 각 과목도 있어요. 학습 참여도라는 거는요, 점수를 주기 위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를 학습 참여도로 해서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 이런 여부를 예,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토론도 점수가 10%인 게 있고 20%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A라는 과목,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 개론에 평가 방법을 봤더니 중간고사는 없고 토론이 있더라. 그럼 이 과목은 중간고사를 안 보는 대신에 토론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 또, 뭐, 다른 과목이 있어요. 영역교수 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출석도 있고, 출석 20%, 뭐, 중간고사 15%, 기말고사 뭐 30%,
그리고 뭐 토론 10%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으면 토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 보면 그 토론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토론을 누르면 토론 주제가 나와요.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길게 쓰면 점수를 많이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쓴다고 점수를 덜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쓰시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글의 양, 길이에 따라서 점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옆에 보면 이번에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현장? 네, 예,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예를 들어 등산을 갔다 왔다. 그러면, 주말 산행. 그래서 뭐 주말에 뭐 갔다 왔다. 이런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뭐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이 뭐가 바뀌었다라고 한다. 라는 거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적으셔도 돼요. 네. 어제 뭐 9시 뉴스에 사회복지 정책 중에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학우들이랑 공유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게시판에다 그냥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은 거 있죠. 네. 그게 뭐냐면 통합교환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교수님 책을 사야 되나요? 책을 얼마나 사야 되나요? 몇 권 정도 사야 되나요? 다 사야 되나요? 이런 거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은 그 과목에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책이 있고 이런 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 강의 교환을 만들 때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만들진 않습니다. 주교재, 부교재, 그다음에 보조 자료들 다 모아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모아놓은 게 바로 뭐다? 통합교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촬영이 마친 과목은 1주부터 13주까지 통합교환이 다 올라가져 있고요. 지금 촬영을 하는 과목들은 아직 통합교환이 올라가 있지 않는 과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직 통합교환이 올라가 있지 않는 과목들은 교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1주부터 7주차까지의 촬영이 끝나면 통합교환 1 해서 1주부터 7주차까지가 먼저 올라갑니다. 네, 1주부터 7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교환을 살펴보시고 통합교환을 다운받아서 그냥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나는 화면으로 보는 거는 못해. 출력할 거야 라고 해서 이 통합교환을 출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A4에 한 장씩 출력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보통 우리가 PDF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화면에 보통 한 4개 정도 놓아서 출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앞뒤로 출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합교환을 클릭하면은 1주부터 7주, 9주부터 13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을 다운받아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이 교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서두에 수업 계획서 보라 했잖아요. 예, 수업 계획서 같이 출력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가 뭐 어쩌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수업 계획서에 보면 3주 1강이 뭐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3주 1강 교환을 보면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예, 교환을 다운받을 때는 수업 계획서도 같이 다운받아서, 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1주차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1주차 강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보면 1주차하고 강의 기간이 나와요. 2024년 3월 4일이 우리가 개강입니다. 네, 그래서 3월 4일 0000시, 밤 12시죠. 0시에 과목이 발색이 돼요. 그래서 이 올라온 거는 3월 31일 밤 11시 59분 사이에만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일 날 1주차 강의가 올라오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인 3월 며칠이에요? 11일이죠. 네. 3월 11일 날 2주차 강의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오픈 일시하고 종료 일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3월 14일 00.00시에 오픈이 돼서 종료 일시는 뭐 2023년 뭐 4월 며칠 뭐 몇 시 이렇게 종료 일자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료 일자 안에만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24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시간 아무 때나 되는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네, 나는 밤 12시에 듣겠다라고 하시면 밤 12시에 들으시면 되고요.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단 이 오픈 일시하고 종료 일시 사이에 들어야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요. 네, 1시간 수업이 50분입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요. 그렇죠? 네. 자, 사이버 대학은요. 25분 수업입니다. 제가 이제 3월 4일 날 1주차가 업로드 된다고, 오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7과목이 1주차가 다 열리는 거예요. 7개가. 1주차 7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주차는 모두 3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 안에는 1강, 2강, 3강 3개가 들어있어요. 이 각 강의 하나가 25분인 거죠. 25분, 25분, 25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과목이 3학점이거든요. 3학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따지면 75분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길면은 한 28분, 29분, 30분까지도 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주 2강을 내가 30분을 했다. 그러면 1주 3강은 20분.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잖아요.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뭐 28분, 29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프라인 대과 사이버 대학의 이게 차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주 75분짜리가 7개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들을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은 사회복지학개론, 화요일은 영양교수방법론, 수요일은 가족복지론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빨리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충분히 저희가 3주 이상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주차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이게 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용이 학습 시작 있잖아요. 학습 시작부터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습 시작이 뭐 5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학습 목표 5초, 그다음에 학습 1, 그다음에 쉬어가기, 학습 2, 쉬어가기, 학습 3. 그러면 뭐 요점 정리, 평가하기, 뭐 다음 차시 예고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이 전부를 다 빠짐없이 들었을 때 바로 100%. 네, 0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네. 그거를 다 이걸 들으셔야지만 여러분 100%가 되는데요. 이 주차별 강의를 80% 이상 수강했을 때 정상 출석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3주차 중에 4주차가 결석이잖아요. 네, 4주차가 결석이면 F입니다. 그냥 과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은 꼭꼭꼭꼭꼭 출석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시작을 눌렀어요. 학습 시작을 누르면 처음에 이제 뭐 안내 같은 게 쭉 나오고요. 자, 이제 아동 수학 지도를 두면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뜨고 학습 시작을 누르면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이 내용이 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정말 칠판에다가 본인이 직접 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판서하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강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1강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시어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어가기는 그 과목에 맞는 어떤 글들, 좋은 말들, 좋은 글들을 교수님들이 직접 써서 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명사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그런 어떤 명사분들의 그 글을, 그분들 예전에 썼던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노랫말 중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노랫말이 있으면 노랫말을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강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주차 강의까지 지금 다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3월 4일 월요일 날 1학기 개강을 하면서 입학식이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6일까지가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A하고 B, 그 다음에 여기서 과목이 남으면 C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지금 돌아가는 어떤 주변 정세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측면,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이거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기간에 수강 정정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가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4월 23일 화요일 날 11시부터 4월 30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건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오늘 말고요. 제가 추후에 시험 관련된 거는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23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주, 그래서 그 다음 주 30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가 시험 기간이고요. 시험 보는 기간에는 학과 튜터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컴퓨터가 오류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밤 11시까지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밤 11시,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밤 10시까지 있고요. 그런데 밤 11시에 갑자기 컴퓨터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니요,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 상황 그대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니까 그때 학교로 전화를 해서 어제 시험을 보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네. 아니면 선생님이 그 답안을 저장한 거가 적은 게 거의 다 저장이 돼 있으면, 본인 선택에 의해서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 봤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그 답안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 저장이 됐다. 그러면 굳이 초기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15일이 석가탄신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가 중간고사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적 열람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을 보시고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의 신청 기간 안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지나면 이 또 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각 학과에서 연락을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지를 자세히 보고 요즘 문자나 뭐 땡톡이 너무 많이 와서 난 안 봐요. 본인 손해예요. 네. 특히 학교에서 오는 거는 보셔야 돼요. 어떤 공지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 한국장학재단을 실시하는 국가장학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3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장학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3월 14일 안에 반드시 국가장학 신청을 해 주시고요. 2학기 국가장학은 5월 달에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날짜가 나오면 각 학과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문자나 뭐 땡톡 오고 이런 것들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신청 못했어요.
본인 손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꼭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라고 장학재단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는 공지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요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네, 그리고 나면은, 바로, 학예 방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생각도 이제 6월 달에는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방학을 벌써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방학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왜 미소가 지어지죠? 네. 어쨌든, 그 3월부터 이제 그 6월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월 9일 화요일 날 1학기 최종 성적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최종 성적 열람을 하시고 강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강의 평가는 절대 비밀입니다. 네,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네, 공정하게 네, 내가 아는 교수님이니까 점수 더 줘야지 이런 거가 아니라 공정하게 강의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사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추천한 분이 우리 학과 교수님이니까 학과장님한테 전화해야지.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회의도 많으시고요. 또 연수도 있으시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부재등이 뜨면, 물론 다 연락을 드려요. 근데 선생님들이 급한데 전화했을 때 전화를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각 학과 튜터 전화번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학과가 어딘지, 내가 사회복지상담학과면 02-6933-9706번이거든요. 심리상담치료학과는 02-6933-9708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학과에 튜터 전화번호를 꼭 인지를 하시고요. 그 대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없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다 나가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서울학습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12시 1분부터 아니면 12시 59분 이때 전화하셔가지고 학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무도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요. 점심시간에 정말 필요해. 그럴 땐 누구에게 전화해요? 학과장님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과장님이 전화 안 받아요. 그럼 누구에게 전화하면 될까요?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교무지원처장 김정미입니다. 제가 전화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바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전 교직원들은 무심 양면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한 이제 건학 인연부터 시작해서 이제 궁금한 거, 문의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학과라 또는 학과장님에게 연락하세요라는 것까지 해서 대학생활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잘 모르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학교에다 전화하는 거가 날마다 전화하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고 교수님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혼자 끙끙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병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요 바로 학교로 연락 주시거나 각 학과 교수님들께 연락을 주셔서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대학생활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무지원처장 김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